예, 안녕하세요. 예, 행정소법 기초특강 진행하게 된 이승민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요 기초특강을 마련해 놓은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세무사 행소법 2 제가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그때 상법이 99%, 행소법이 뭐 1% 될까 말까 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말씀드리기를 행소법이 시간 투자하면 확실히 점수가 나오는 과목으로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보면 굉장히 효자 과목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게 지금 이제 현실화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상법에서 행소법으로 바꾸게 됐고요. 근데 이제 행소법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이 100이라면 행소법은 한 5% 정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95%에 해당하는 행정법을 배우지 않고 행소법만 하기 때문에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데 또 조문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조문이나 판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행소법 그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요 기초 특강을 들으신 다음에 한 1회 정도 들으신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요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의 일정은 그 합격에 보관 사이트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기존 제가 있던 학원이나 기타 종로의 학원들의 강의는 일단 기본 강의 소위 말하는 이제 핵심 이론 강의죠. 이론 강의가 한 12회 내지 13회 지금 뭐 10회에서 한 13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10회 정도, 8에서 10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이라고 해서 마지막 1일 특강, 요게 이제 1회 내지 뭐 2회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거 전부 합치면 뭐 한 20에서 22, 3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제가 기존의 학원에서도 요거를, 요 기본, 전체 통합 강의해서 한 방에 특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상 그 당시에는 진행을 못했었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학원과의 관계가 종료돼서 요 한 방에 특강을 마련하게 됐어요. 한 방에 특강은 요 10회 정도의 강의에 요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와 파이널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행소법을 풀었을 때 최소한 70점 이상 맞자. 10분에는 70점 맞고 20분 동안 봤을 때는 80점 이상 맞자. 이런 취지로 마련해 놓은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 된 다음에 요 한 방에 특강을 들으시면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20회, 22회인데 10회에 끝내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기 더불어서 돈, 머니도 절약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요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4개년 기출문제 특강해서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제가 한 2회 정도 또는 2회 정도 해서 무료 특강으로 16년이죠. 무료 특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론도 듣고 문제풀이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4개년 정도 문제 풀어가지고 자기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확인하시고 미심적인 사항은 이 특강을 통해서 해설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점수가 계속 뭐 행소법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17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해설을 들어놓으시면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정도로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물 제가 이제 프린트물 2개를 드렸는데 하나는 요 행소법 관련 행정법 정리 요게 이제 95% 또 5%는 행소법까지 포함해서 전체 개요를 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문만 드렸는데 이 조문은 늘 갖고 다니시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작용. 그럼 이제 행정작용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사례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프린트물에 18페이지를 펴보세요. 18페이지에. 피셨죠? 그러면 이제 양가로 답원에 도로교통법령이라는 게 있죠. 3분의 1지점에 반가로 1번에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93조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게 요건, 그다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호에 보시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때, 이 일상용어로는 음주운전이죠.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음주운전을 한 때에는 두 번째 줄에 다음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게 법의 요건,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한 때에는 효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신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대한민국 국가인데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서 입법기관인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이 도로교통 법률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법률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국회죠. 국회. 그럼 도로교통 법률이라는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요. 앞으로 대응하는 개념을 조금씩 이해하셔야 돼.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세계 법 발전 국은 선진국은 구대륙인 프랑스, 독일 등이 대륙이죠. 그 대륙법을 개수한 나라가 이어받은 나라가 대륙법계. 그 다음에 영미법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네덜란드에 의해서 개항이 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예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나눈 이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법의 대표 선수가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걸로 구제를 해야 돼요. 네, 공법의 대표 선수가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해야 돼요. 이런 실익 때문에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데 도로교통 법률은 이제 행정법의 일종으로서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이 법은 이제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거죠. 즉 음주 상태에서 요건, 음주운전을 하면 효과. 음주운전해서 자기만 죽거나 다치면 괜찮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나면 일반 국민이 죽거나 다치니까 일반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일반 국민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거든요. 공익보호를 위해서 이 도로교통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또 법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 행정입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줄여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맨 위에 대통령,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 그 밑에 각부 장관이 있죠. 그래서 니네들이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법률에서 니네들이 정해봐 이렇게 위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위임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고 총리나 장관에게 위임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요 프린트물의 18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박스 위에 제목이 반가로 2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붙었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박스의 두 번째 줄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즉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봐 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또는 장관이 정할 때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에 91조의 1항 법제 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맨 아래쪽에 별표 28과 같다. 별표 스타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표예요. 별도의 표. 그래서 이 시행규칙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의 기준을 보니까 19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세 번째 줄에 2번에 취소 처분인데 이건 면허 취소 처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별 기준을 보니까
이 사안은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2번이죠. 2번. 세 번째 칸의 2번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적용 법조는 제93조이고 오른편에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건 0.1 이상에서 운전하면 효과 면허 취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박스 첫 번째 박스 밑에 3번의 제목은 정지 처분인데 이건 면허 정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개별 기준은 술 취한 게 세 번째 칸에 술에 취한 상태인데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면 맨 오른쪽에 벌점 100점 부과하고 이제 면허 정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0.05 이상 0.1 미만에 해당하면 효과 면허 정지할 수 있다. 근데 이 면허 정지의 최대치는 법률에서 2년 이내에, 1년 이내 범위 내 이렇게 돼 있죠. 1년 이내 범위 내.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법이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국회에서는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하죠. 이걸 입법 작용이라고 하고 행정부에서는 이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행정부를 다른 말로 행정부, 집행부. 그 중에 이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이제 공무원들, 특히 이제 이 경찰 행정이니까 경찰 공무원들이 이 법률과 그 다음에 행정입법을 다 미리 알고 있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음주 단속을 했는데 0.1 이상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 2월 1일 날 10시경에 그 전에는 회식을 했고 강남구청 사거리라는 장소에서 스몰A라는 경찰 공무원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음주 농도가 0.1 이상 나왔다. 그러면 스몰A가 갑한테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실제로 0.1 이상 술을 먹었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되고 이제 요 스몰A가 이제 이 행정부는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시, 군, 구가 있는데 강남구에 소속돼 있는 경찰 공무원이면 그 위에 강남구 서장, 경찰서장 A1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시군구 위에 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 경기도 이런 걸 말해요. 그럼 강남구는 서울시에 속해 있으니까 서울시 경찰청장을 라지 A라고 하면 또 라지 A한테 보고가 올라가고 그럼 이제 이 법에 따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인 이게 서울에서 일하는 사건이니까 서울시 경찰청장 라지 A가 보고가 올라간 내용이 0.1 이상이니까 면허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하게 되겠죠. 면허 취소를 이제 문서로서 해서 갑에게 날렸다. 그럼 면허 취소장이라는 문서가 도달하겠죠. 언제 도달하냐면 뭐 4월 1일 날 도달했다. 그럼 갑에게 이제 면허 취소가 이제 도달했죠. 이러한 면허 취소 역시도 도로교통법을 집행한 행정작용의 일종이에요. 이런 행정작용을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행정행위가 이제 큰 개념인데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면허 취소가 법에 따르는 거, 법에 따르는 행정작용을 적법한 행정작용 이렇게 부르고요. 법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을 위반하는 행정작용을 위법한 행정작용 이렇게 불러요. 쉽게 말하면 갑이 실제로 0.1 이상을 먹었을 때 면허 취소가 나오면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갑이 운전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이제 수긍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실관계가 갑이 0.05 먹었는데 A의 단속 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실제로는 0.05인데 0.1로 나왔다. 그러면 면허 취소한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시행규칙에 위반한 법에 위반한 면허 취소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작용이 돼요. 그럼 이제 행정작용이 적법하다면 국민이 면허 취소 당해도 싸지만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면 국민을 구제해 줘야 돼요. 그 구제해 주는 수단이 사법부에 즉 사법부가 뭐냐면 법원이죠. 법원.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헌법재판소까지.
그래서 법원에 구제를 해주는 게 소송이에요, 소송. 근데 이게 행정사건이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의 이제 종류를 정하고 있는 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이죠. 그런데 구제를 간다. 구제를 한번 살펴보면 프린트물 순서대로 안 하고요. 이게 이제 개요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제3조의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죠. 행정소송의 종류.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미리 마련해 놓은 거예요. 행정소송 법률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런 행정작용, 예컨대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 그럼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구제해 줄 수 있도록 소송수단을 마련해 놓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가 세 번째 줄에 1번에 항고송 있죠. 항고송. 그 다음에 2번에 당소송. 이 법조문을 읽을 때는 제3조 동그라미는 2랑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있는 것은 1호, 2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그 다음에 2호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 있고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항고소송, 제1호의 항고소송의 종류가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이후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박스에서 1호의 이제 항고소송은 대항에서 이르는 소송이다. 대항에서 이르는 소송이다. 이 행정소송은 국민의 불이익,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인데 그 불이익 유형에 따라서 그 불이익이 면허를 취소를 하면 기존에 있던 운전 면허증의 효력이 소멸돼요. 그럼 운전을 못하죠. 면허증의 효력이 소멸돼서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은 항고소송으로 구제를 해줘라. 근데 이게 면허 취소가 위법이 단순한 위법이면 면허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고 이게 중대 명백한 위법을 무효라고 하는데 그때는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줘라. 이런 시스템이에요. 4조 1호, 4조 2호 취소소송. 그래서 이런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이 면허 취소와 같은 거를 권력작용이라고 해요. 일방적인 권력작용. 그래서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인데 그 가운데 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어요. 취소소송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불이익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런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면허증이 소멸되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매월 뭐 100만 원씩 벌고 있었는데 운전을 못 하니까 100만 원 못 벌어요. 그럼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손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컨대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사무라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서 갑이 내가 손해가 1,000만 원이니까 뭐 1,000만 원 국가 배상 소송을 가게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국가에게 의무가 있는지 갑에게 의무의 반대말이 권리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있는지 즉 권리 의무 관계 이걸 줄이면 법률 관계라고 해요. 법률 관계. 이게 전문 용어라서 일단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법률 관계가 갑은 있다. 국가는 없다.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이 법률 관계 있다 없다 존부를 다툰 소송인데 이 법률 관계가 아까 우리나라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공법상의 법률 관계다 이렇게 보면 다설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해요. 원고. 소송을 제기당하는 사람을 피고. 원고와 피고의 싸움을 법관이 판단한 거예요.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재판인데 그때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법상의 법률관계 권리자가 원고, 의무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을 제기된다. 이게 당사자성이에요. 근데 물론 판례에 따르면 얘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 권력작용에 대해서는 대항해서 제기하는 항고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손해배상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공법상의 법률 관계로 보면 이제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준다. 그래서 3조 1호의 항고소송, 3조 2호의 당사소송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예요. 국민의 불이익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제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따라서 이제 항고소송 가운데 이제 취소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조문을 두고 있고요. 취소에 관한 조문을 무효 확인소송에 갖다 끌어다 쓴 걸 준용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무효 확인소송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준용되는 것도 내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취소과 다른 거를 시험에 내요. 다른 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역시도 준용하는데 다른 거를 시험에 내고 당사자 소송 역시도 이제 취소과 다른 점들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교재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 교재에서는 이제 취소를 열심히 써놓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다른 점 가르쳐드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다른 점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 가르쳐드리고 이런 순서로 가요. 이런 거를 이제 갑이 개인의 운전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구제니까 이걸 주관적 소송이라고 해요. 항고소송과 여기 당사소송을 주관적 소송. 주관적의 반대말이 뭐죠? 객관적이죠, 객관적. 그래서 3조 3호 4호에 있는 민중기관소송 이런 거는 이런 주관적 구제와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객관적 소송 또 조금 배우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행정소송의 종류 1호의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뭐라고 해요? 항고소송. 그 다음에 이런 공법상 2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거기 이 사건으로 말하면 행정청의 처분, 이 면허 취소를 이제 처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처분,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러니까 얘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일종이에요. 다소리에 따르면.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예컨대 의무자를 피고로 하면 한쪽 당사자, 권리자를 원고로 하는 소송, 즉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한다. 1호, 2호가 주관적 소송이라면 3호, 4호가 객관적 소송이에요. 예컨대 민중소송. 민중소송을 잠깐 보면 국가 등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인데 대표적인 게 선거에 관한 소송이에요. 선거. 그래서 당선 무효 소송이나 선거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은 선거인이나 투표자가 자기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객관적인 공정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객관성이고요. 4호의 이제 기관소송. 예컨대 여기 행정부의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붙었다. 그 다음에 총리하고 장관하고 붙었다. 그러면 이게 행정기관이거든요.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기관소송이에요. 거기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일단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8페이지로 가보세요. 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로마자 2번의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네 번째 줄에 1번 소송 요건 심리라는 걸 먼저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항고소송 가운데 요 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먼저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취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서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 변론기를 지정한 다음에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소송 요건 심리예요. 소송 요건을 통과하게 되면 이게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고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게 돼요. 그럼 소송 요건 심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송 요건을 두어요.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협의의 소이익, 전취주의, 기간 제한, 관할 이런 거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갑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려면
이 면허 취소가 행정소송법상의 제2조 1항 1호 등의 처분 등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이런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하는 게 소송 요건 심리예요. 그럴 때 이제 항상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거예요. 원고 갑은 면허 취소가 2조 1항 1호의 처분 등에 해당하므로 즉 소송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른 소송권을 충족한다면 내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니까 본안심리 2차 심리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본안심리.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 A 이 경우에 이제 서울시 경찰청장이거든요. 서울시 경찰청장은 소송요건 2조 1항 1호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소송요건을 불충족하니까 갑이 제기한 소송은 적법의 반대말이 부적법이에요. 부적법하므로 이게 쓸데없는 소송이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각하를 해주세요. 그래서 각하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A의 주장이 타당한지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게 소송요건 심리예요. 즉 원고와 피고가 항상 싸우거든요. 피고의 다툼에 대해서, 당사자의 다툼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걸 재판이라고 해요. 재판. 그 재판 가운데 주된 형태가 판결이에요. 판결. 그래서 만약에 갑의 주장이 타당하면 본안심리 가서 본안심리에 해당하는 판결을 하고 만약에 A의 주장이 타당하면 소송이 부적법해서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요건에 대해서 쭉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8페이지에 1번 소송요건 심리,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협의의 수익 등을 배우시게 되고 양가를 1번은 이제 대상적 격에 해당하려면 제2조 1항 1호에 그 세 번째 줄에 법조문 박스에서 이제 처분 등에 해당해요. 처분 등.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얘기하겠죠. 면허 취소, 이 사안에서 면허 취소는 처분에 해당한다. 뭐라고? 서울시 경찰청장이 행정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 여기죠. 2월 1일 날 10시경에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0.1 이상 나왔다는 사실에 관해서 법을 집행한다. 어떤 법이냐?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집행한 것이다. 그래서 면허 취소는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예요. 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갑의 주장이 맞으면 본안심리를 진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A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서 A의 주장이 맞으면 이제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에요. 보는 김에 이제 2호에 부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작이 거기 처분이 이제 공권력의 행사 첫 번째 줄에 1번의 첫 번째 줄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두 번째 줄에 거부가 있죠. 거부. 이 거부는 이제 국민한테 불이익한 행정 작용을 면허 취소와 같이 상대방에게 면허증을 소멸시킨 것을 침익적 행정작용 또는 침익적 처분이라고 해요. 반면에 침익의 반대말이 수익이거든요. 수익적 행정작용.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건축주 갑이 강남구 1번지에 10층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건축법이라는 행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법이 정한 요건 예컨대 기둥당 철근 4개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건물이 안전한지 검증을 받은 다음에 효과 강남구청장이 발령해주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갑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는 갑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갑에게는 수익적이죠. 수익적. 근데 이 수익적인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만약에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2개밖에 갖추지 못했는데 허가 나오면 잘못 나온 거죠. 심지어는 이제 허가 잘못 나왔을 때에도 허가를 받은 갑은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럼 이 수익적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언제 소송을 가냐면 갑이 허가 신청했는데 요건을 갖춘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안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가 거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달이 지나도록 허가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작이라고 해요. 부작이. 그래서 2조 1항 1호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것은
면허 취소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이런 허가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거부, 공권력 행사 거부, 이게 처분 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작이에요. 부작이. 그래서 이 처분 등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 소송을 가는 것이고,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확인 소송.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취소 무효확인 소송이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이해하시겠죠? 2조랑 1호, 2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허가 신청인데 거부하면 갑이 건물을 못 지으니까 허가를 안 해주는 거, 이 공권력 작용을 안 해주는 거 가운데 거부가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부하면 건물을 못 지으니까 손해가 나죠. 부작위도 손해가 나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역시 국가 배상 소송을 가는 것이에요. 흐름은 똑같아요.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면 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취소송,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다소에 따르면 당소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 적격 등의 요건을 심리하게 돼요. 근데 이런 대상 적격 등의 소송 요건 제도를 행정소송법에서 왜 만들어 놨냐면 그게 법의 취지예요. 취지. 이 취지 같은 걸 좀 이해해 놓으셔야 나중에 좀 어려워지는 지문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쉬운 건 요거예요. 가장 쉬운 건 이거. 그럼 취지는 뭐냐면 원래 이 소송에서 구제해 주는데 구제의 핵심은 요 본안심리예요. 2차 시험. 그런데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심리를 해야 되는데 이 본안심리에 집중을 하려면 전국의 법관의 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전국의 법관의 수가 제한돼 있어요.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예를 들면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는 법관이 되는 과정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연수원 마치고 1000명 가운데 성적이 좋은 200등까지는 법관, 300등까지는 검사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로스쿨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일단 변호사가 되고 그 중에 이제 또 뽑아서 판사나 검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옛날에 1000명 시절이든 지금 로스쿨 시절에 한 2500에서 3000명 수준이든 간에 전국의 법관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판사가 되는 사람은. 근데 이 법원도 우리는 3심제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니까 1심이 지방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인데 요 1심의 법원도 전국의 대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고등지방법원, 광주, 부산지방법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국에 또 흩어져 버리면 그 해당 지역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0명이 법관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국가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법원이 민형사법원이거든요. 민형사법원. 근데 이제 행정사건은 근대에 발달한 법이기 때문에 민형사법원 법관을 제외하면 또 행정사건의 법관은 또 더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20명이 있다. 그럼 20명이라는 제한된 수의 행정사건의 제1심 법원 법관들이 이 면허 취소 사건들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리를 하게 되면 예컨대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60년대에는 자동차가 적었겠죠. 그래서 1인당 법관이 맡은 사건 수가 한 달에 10건이었다면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 선진국이 될수록 자동차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1인당 맡아야 되는 사건 수가 100건, 1000건으로 늘어났다. 그럼 아무리 판사가 좋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절대 법관 안 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런 제한된 수의 법관, 예컨대 20명의 법관이 이런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쓸데없는 사건을 걸러내줘야 돼요. 그 걸러내주는 것이 제도가 뭐냐면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그래서 만약에 A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불충족했다 하면 부적법하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사건이면 걸러내주는 판결을 하는데 그게 각하 판결이에요. 각하 판결. 근데 갑의 주장대로 이 소송이 적법하다는 얘기는
쓸데있는 사건이라면 어디 본안심리에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안심리에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쓸데없는 사건에 대해서 각하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송요건 심리예요. 그래서 소송요건의 취지는 뭐냐면 쓸데없는 사건을 방지한다. 그게 남소방지. 남소방지. 모든 소송요건의 취지는 대상 적격이 됐든 뭐 관할이 됐든 전부 남소방지가 취지예요. 남소방지. 근데 쓸데있는 사건이 남소가 아니다. 갑의 중에서 남소가 아니면 이제 본안 심리를 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세세한 소송 요건은 또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전체 흐름이 중요하니까 14페이지를 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좁은 박스 밑에 3분의 2 지점에 2번의 심리.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해 놓은 거죠. 양가로 1번에 1차 시험에 해당하는 무슨 심리를 진행하죠? 소송 요건 심리. 줄여서 요건 심리. 이 심리에서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불충족했는지 판단한다. 그래서 만약에 피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각하 판결을 하고, 오른편에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송이 적법함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아시겠죠? 여기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본안 심리를 가요. 본안 심리. 본안 심리는 가로 안에 이제 이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위법성을 판단하는. 그래서 양가로 가번에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적법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피고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장이 갑이 0.1 이상 술 먹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면 갑이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갑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하는 재판을 기각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 양가로 더백 원고 갑의 주장대로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면, 즉 0.05 먹었는데 0.2라고 잘못 판단해서 도로교통법 등에 위반해서 위법하면 갑의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갑의 청구를 땡기는 판결을 인용 판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소송 형태에 따라서 취소송이면 취소 판결, 무효확인송이면 무효확인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송이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이런 형태로 인용 판결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 그래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데, 역시 본안 심리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거죠. 그걸 법원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원고는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 그러니 인용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즉 취소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A 피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함으로 기각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면허 취소가 법에 위반된다라고 갑이 주장하려면 먼저 법을 얘기해야 돼요. 법은 이제 문자화 되어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혹시? 그렇죠. 성문법. 문자화 되어 있지 않는 법이 불문법이죠. 그래서 행정법도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요. 이 사건에 문자화되어 있는 법은 뭐냐면 도로교통법률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아까도 봤었지만 이 법령에 의할 때 요건, 갑이 만약에 0.05 먹었다는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면허 취소예요? 면허 정지예요? 면허 정지죠. 근데 이 법령에 위반해서 면허 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주장하는 것은 이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법에 위반하는 면허 취소다. 그러니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갑은 이 법에 위반하는 면허 취소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음주 농도가 0.05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증거는 물적 증거도 있고 인적 증거도 있고, 인적 증거를 이제 증인이라고 해, 증인. 어쨌든 간에 근데 인적 증거, 자기가 회식할 때 술 먹었었던 직장 동료들 증인 1, 2, 3 이렇게 신청을 해서
폭탄주 한 잔밖에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0.05 먹은 게 분명하죠. 그래서 법관이 80% 이상 그렇다라고 증명하는 게 입증이에요. 입증. 입증하면 0.05 먹었으면 면허 정지를 해야 되는데 면허 취소를 했으니까 이 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그래서 법원에서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통해서 면허 취소를 취소했으니까 면허증이 다시 살아나죠. 그럼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운전이.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거죠. 반면에 이제 피고는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 법에 따른 처분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따른 처분. 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려면 갑의 음주 농도가 면허 취소가 나오려면 0.05가 아니라 0.1 이상 먹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고 역시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둘이 싸우는 거는 갑은 0.05 먹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 A는 0.1 이상 먹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실이 맞는지 법원에서 확정을 시켜줘야 돼요. 뭘로? 증거로. 그래서 갑의 주장대로 0.05 먹었으면 면허 취소는 위법이고 A의 주장대로 면허 0.1 이상 먹었으면 면허 취소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고 적법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용 판결, 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소송이라는 걸 처음 보시게 될 텐데 소송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먼저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심리가 뭐예요? 남소 방지를 위한 거, 쓸데없는 사건을 걸러버리는 거, 그게 소송 요건 심리죠. 소송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상 적격부터 관할까지. 이거 순서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피고의 주장대로 불충족하면 각하 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충족하면 본안 심리. 이게 효과. 소송법성의 효과. 여기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요건, 효과, 본안 심리. 본안 심리를 하죠. 본안 심리는 법에 위반하는 처분인지 법에 따른 처분인지 원고와 피고가 다투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법에 위반하면 인용 취소 판결. 그다음에 법에 따르면 기각 판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이 판결을 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을. 이 법. 그게 이제 성문법, 불문법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이죠. 법. 그래서 법관이 하는 일은 이 법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확정해요. 사실이 0.05냐 0.1 이상이냐. 무얼로?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판결의 형태, 각하, 인용, 기각.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일단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1심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각 판결이 나오면 피고가 이긴 것이고 피고 승소, 원고가 진 거예요. 패소. 만약에 인용이 나오면 원고 승소, 피고 패소. 근데 0.05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잘못 판단해서 0.1이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하면 이 기각 판결이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오면 갑이 재판을 3번을 해야 되니까 2심 법원, 고등법원에 가는 거예요. 고등법원. 1심에서 2심 가죠. 이렇게. 이때 이제 갈 때 10월 1일 날 기각이 나왔으면 이 기각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2심 법원에 가야 돼요. 이 상급심에 불복하는 제도를 이제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 윗상자, 소지기 할 때 소자. 1심에서 2심 가는 거를 항소라고 그래요. 항소. 그래서 2심 고등법원을 항소심 법원 이렇게 얘기해요. 항소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0.1이라고 사실을 확정해서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면 이 항소가 잘못된 거니까 항소 기각을 해요. 그럼 이제 2심에서도 졌죠. 그럼 대법원에 가는 거를 상고라고 해요. 상고. 그래서 이 대법원을 3심법원, 상고심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법원에 갈 때에는 요 사실 문제 갖고 가면 안 돼요. 1심과 2심에서는 사실 문제에 대해서 0.05인지 0.1인지 확정을 해주는 신급이고 이걸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에 갔을 때는 이 도로교통법이죠. 법. 이 법의 음주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로 다투어야 돼요.
그래서 이 3심 법원을 법률심 법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률심 법원. 이것도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심이라고 하면 1심, 2심. 그 다음에 3심, 법률심이라고 하면 3심 대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의 또는 행정입법의 의미를, 그의 음주운전이 뭐냐 그런 걸 밝혀주는 신급이에요. 그 다음에 1심, 2심은 사실이 0.05인지 0.1인지 확정하는 신급이에요. 그래서 사실심 법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르쳐드린 이유는 이제 또 지문에 보다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심도 사실심이죠. 근데 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심리를 하기 위해서 갑과 A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변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론 기회. 그럼 변론 기회를 지정해요. 변론 기회를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가 나와서 원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서면으로 하죠. 그 다음에 변론을 열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 변론을 또 열어요. 2차 변론 기회. 근데 증거가 충분해서 0.05임이 분명하다. 법관이 확신이 들면 변론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변론 종결시. 이 변론 종결시는 1심일 수도 있고 2심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변론 종결한다는 의미는 판결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여기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각각 판결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변론을 종결해요. 여기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될 수 있으면 인용 판결할 수 있으니까 변론을 종결하고 적법하다는 것이 확정될 수 있으면 기각 판결할 수 있으니까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말은 판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판결시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판결시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를 통해서는 우리나라는 3심제다.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2심까지다. 판결시 같은 말이다. 그거를 또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흐름이 이렇죠. 도로교통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하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이고 면허 취소 같은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면 국민의 권익구제를 해주는 작용이 사법작용이죠. 사법작용, 사법기관, 법원이죠. 그때 행정사건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면허 취소, 일반적인 면허 취소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고 맨 처음에 무슨 심리예요? 수송요건심리, 남소방지를 위해서 부적법하면 각하, 충족하면 본안심리예요. 본안심리는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판결, 처분이 적법하면 기각판결. 이게 1심, 1심에서 패소한 자가 상소, 1심에서 2심 가는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상고, 3심 법원을 대법원, 상고시법원, 법률시법원,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판결시 같은 말이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1교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